야, 너 IMF 외환위기 들어봤어? 1997년 대한민국이 진짜 망할 뻔한 순간이었어.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아빠들은 실직하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지. 근데 한국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 줄 알아? 이게 그냥 운 좋게 해결된 게 아니야.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볼게. 1. IMF 외환위기 도대체 왜 터진 거야? 1990년대 한국 경제는 거품이 잔뜩 낀 상태였어. 다들 빚내서 사업하고 은행은 기업한테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지. 그러다가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을 덮쳐버렸어.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함. 한보, 기아, 대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났어. 주식시장 박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면서 주가가 폭락했지. 달러 부족 사태. 한국은행의 외환이 바닥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결국 1997년 11월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하게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송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2. IMF 구제금융의 대가 대한민국이 겪은 고통. IMF는 한국에 550억 달러를 빌려줬어. 근데 공짜로 빌려준 게 아니야. IMF가 요구한 조건이 엄청나게 빡셌거든. IMF의 요구 조건 탑3. 기업 구조 조정, 대기업들 강제 정리, 고금리 정책. 이자율이 30%까지 올라가면서 대출받은 기업들이 줄도산. 정리해고 허용. 그전까진 평생 직장이었는데 이때부터 회사에서 직원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됨. 결과가 어땠냐고? 실업자 200만 명 돌파. IMF 이후 자살률 세계 1위. 한강 다리 아래에서 실직자들 텐트 생활. 이때부터 한국 사회는 진짜 극한의 생존 모드로 돌입했어. 3. 국민들이 직접 나섰다 금 모으기 운동.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순 없잖아? 그때 국민들이 미친 단결력을 보여줘. 1998년 1월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돼. 집에 있던 금반지, 돌반지, 금부치 싹 다 내다 팔기 시작한 거야. 한 달 만에 227톤 모았음. 이걸 보고 IMF에서도 깜짝 놀랐대. 아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 살리겠다고 금을 내놓는다고? 이거 실화야? 이 운동 덕분에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큰 감동을 줬어. 4.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다. 그럼 IMF 위기에서 한국이 어떻게 탈출했을까? 벤처기업 붐. 네이버, 카카오, 넥슨 같은 IT 기업들이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어. 삼성, 현대의 약진. 구조조정 덕분에 삼성과 현대가 더욱 강해짐. 수출 중심 경제로 전환. 한국은 이때부터 진짜 수출 강국이 됐어. 2001년 IMF에서 빌린 돈을 3년 만에 전부 갚았고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 5. IMF의 후유증 아직도 남아있다. 근데 말이야, IMF 이후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어. 평생 직장 개념 사라짐. 대기업들도 정리해고가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줄어듦. 양극화 심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짐. 빚 사회 시작. 신용 불량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개인 빚이 급증함. 즉 IMF 위기는 끝났어도 그 여파는 아직도 한국 경제와 사회에 남아있다는 거지. 한국은 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은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IMF 외환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봤어. 그때 한국이 무너질 뻔했지만 국민들의 단결력과 기업들의 변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근데 요즘 경제 상황 보면 또다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잖아? 과연 한국은 다시 IMF 같은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까? 너희 생각은 어때? 댓글로 의견 남겨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줘.